7시 반 돼서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사 김문현입니다. 베이스는 61세 여완이고 치프 컴플레인은 팔피테이션을 주호소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듀레이션은 2, 3분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좀씩 더 길어지는 양상이었고 서든하게 발생하고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었으며 에코상에서 EF 노멀인 환자입니다. 열두리드 심전도에서 보시면 하트레이트 66회 정도이고 델타 웨이브를 보이고 있으며 델타 웨이브는 V1부터 V6까지는 모두 다 포지티브를 보이고 있고 리드 2, 3에 그렇다고 하면 레프트 사이드에 이제 그 델타 웨이브를 V1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2, 3 AVF를 보고 나서 3분의 2 이상의 리드에서 네거티브를 보이면 포스테리어 레터럴 쪽, 포스테로 레터럴 쪽으로 의심해 볼 수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EP 스터디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특별하게 다큐멘트된 타키카디아 심전도는 없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상에서 카디오메갈리는 없었고 EP 스터디를 시행을 하였고 카테터 포지셔닝은 RAO 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커드리 2개와 디오데카를 이용해서 카테터 포지셔닝을 하였고 이니셜 리듬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델타 웨이브가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레피드 V 페이싱부터 시작을 했고 레피드 V 페이싱 하는 동안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CS34가 이 뒤에 네 비트를 보시면 CS34나 아니면 56 이 둘 사이나 요 둘에서 가장 빠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싱글 V 스터디를 하면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피드 A 페이싱을 이어나갔는데 레피드 A 페이싱을 하면서 델타 웨이브가 있고 델타 웨이브가 없고 노드를 통해서 내려갔지만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이용한 싱글 에코가 돌면서 다음 웨이는 이제 이어지지 못했고 다시 또 델타 웨이브가 있는 이제 그 델타 웨이브가 있는 A 페이싱을 보실 수가 있고 레피드 A 페이싱을 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싱글 에코가 생기고 하지만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지는 않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소프로테레놀을 달고 다시 스터디를 아예 처음부터 시행을 했고 이소프로테레놀을 달고 나서 레피드 V 페이싱 400에서 했을 때 역시나 CS34랑 56 쪽에서 가장 빠른 시그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 페이싱 400ml색을 하는 동안에는 네로한 QRS 모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여기서는 아직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진 않았고 이제 싱글 A 스터디로 넘어갔습니다. 싱글 A 스터디를 하는 동안 AH 점프는 보이지 않았고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돼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한 에코가 돌았고 그 이후에 이제 노달 에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노달 에코가처럼 보이는 부분이 존이 한 20에서 30msec 정도 되긴 했지만 이제 그다음에 계속 스터디를 이어나갔을 때는 500에 240msec에서는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점프가 있거나 그런 다른 양상이 있지는 않았었고 이 타키카디아가 서스테인하는 동안의 모양은 네로원 QRS 타키카디아였고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는 335msec, QRS 듀레이션 95msec 정도였습니다. 열두리드 심전도 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로원 QRS 타키카디아르그에도 보이고 있었고 하트레이트 180회 정도 되었으며 이제 여기에서 히스 리프렉토리 V 익스트라 스티뮬라를 줘서 A 어드밴스먼트가 되는지에 대한 매뉴버를 시행을 하였고 A 어드밴스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았을 때는 이제 CS34가 그 레피드 V 페이싱 하는 동안 얼리스트한 레트로그레이드 에트리 액티비티를 보였고 싱글 V에서 VA 디크리멘탈은 없었고 이소프로테레놀을 달고 싱글 A를 했을 때 AH 점프는 없었지만 노다레코처럼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라는 게 특이점이었고 그 외에 싱글 A를 하면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을 때 V 리셋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애초에 처음 베이스라인 심전도부터 델타 웨이브가 있었고 그리고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을 때 스터디를 했을 때는 그 올소드로미칸 AVRT를 지금 현재 시사하고 있는 소견이어서 우선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septal 펑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LAO, RAO 뷰에서 레프트 사이드의 완전 레터럴스 방향은 아니고 포스테로 레터럴 쪽으로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그 진단 과정보다는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좀 더 저는 이번에 그 공부하는
공부하는 것으로 해서 오블레이션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레피드 V 페이싱을 하면서 오블레이션 시그널을 보았을 때 CS34나 56 쪽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고 CS33 밑에 오블레이션 카테터를 두고 이제 로컬 VA가 좀 가깝고 그리고 그 CS34보다 오블레이션이 좀 더 좀 더 빠른 곳을 찾아서 오블레이션 카테터를 안정적으로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사이너스 리듬 때 그 어블레이션에서 A와 V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CS34와 비교를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제가 찾은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시그널이 조금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고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했더니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블레이션 카테터에서 그 A와 V 시그널이 바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캔트블락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F를 종료를 하면서 레피드 V 페이싱을 했을 때는 VAD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앞서 노달 에코가 있었던 점을 이제 확인을 해서 RF가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전부 다 시행을 했었고 제가 2주 전에 발표했을 때 ABA NRT랑 RT가 같이 있었던 케이스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절 또 만나게 돼서 이제 싱글 A랑 더블이랑 이소프로테렌을 전부 다 달면서 스터디를 시행을 했습니다. 싱글 A를 했을 때 에이지 점프는 명확하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소프로테렌을 달고 더블 스터디까지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H 점프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이제 290에서 260 내려가는 동안 추가적인 점프는 더 없었고 그리고 500에 300, 260ms에서 싱글 에코가 있었지만 에코는 40ms 정도까지 에코존이 있기는 했지만 따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이 환자는 이 슬로우 패스way 모디피케이션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델타 웨브 WPW에 대해서만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고 종료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마지막에 모두 스터디를 종료하고 아데노신 준후에 블락까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RF 어블레이션 후에 노멀 사이너스 리듬 확인되어서 현재 외래까지 마지막 팔로우하였는데 델타 웨브 리커나 이런 거 없이 잘 종료가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리뷰는 사실 교수님들께서 워낙 너무 잘 다 아시고 하시겠지만 이제 곧 가서 이제 어블레이션이나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블레이션 시그널이나 이제 바이패스 트랙을 어블레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았고 바이패스 트랙 같은 경우는 애뉴러스를 크로스하는 데서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사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한번 매핑을 하는 쪽에 애뉴러스에서 세임 사이드에서 어블레이션을 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오블리크한 바이패스 트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템퍼레처 자체는 55도에서 60도가 가장 이제 가장 좋게 생각이 되는데 50도 같은 경우는 트랜지언트하게 로스 시킬 수는 있지만 퍼머넌트하게 로스를 시키기 위해서 60도까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리고 바이패스 트랙이 컨덕션이 로스가 되는 게 1에서 6초 내에 없어진다고 하면 가장 석세스풀한 리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어블레이션 시작하면서 바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석세스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 상태이거나 에트리얼 페이싱 상태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이라면 레피드 벤트리큘러 페이싱을 하면서 RF 에너지를 딜리버리 해야 한다고 이제 되어 있었고 밑에 보시는 거는 밀러 책에 나와 있는 에트리얼 인저션과 벤트리큘러 인저션에서 어블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에트리얼 인저션 같은 경우 레프트 V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어블레이션 바이폴라에 있는 시그널을 보고 이제 하게 되고 벤트리큘러 인저션 같은 경우는 하이알에 페이싱 하거나 아니면은 WPW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델타 웨이브를 보고 바이폴라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시그널을 보시고 이제 어블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포스테로 레터럴 쪽 완전히 레터럴은 아니었었던 환자였고 이제 안테로그레이드 매핑을 하거나 레트로그레이드 매핑을 할 때 이제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모두 다 제일 중요한 건 스테이블한 카테터 포지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지금도 이제 저도 이거를 되게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외에는 이제 그런 안테로그레이드 액티베이션 매핑을 할 때는 에트리얼 EGM 같은 경우 앰플리튜드가 0.4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이제 크라이테리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로컬 AV 인터벌이 이제 25에서 50ms 정도 항상 짧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혹은 QS 몰폴로지 같은 경우를 유니폴라 일렉트로그램에서 봐야 되는 경우 그리고 뭐 두 가지 경우 다 바이패스 트랙에 포텐셜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트로그레이드 매핑을 할 때 마찬가지로 로컬 V의 인터벌을 항상 이제 짧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슈도 디스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이제 에트리얼 EGM 같은 경우가 벤트리클 EGM의 터미널 포션에 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슈도 디스어피어런스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블레이션이 되게 잘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시그널이 아까 그 밀러 책에서 보여준 그거하고 비슷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시그널이. 아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아니 이거는 V 네, 페이싱한 거고 네, 오른쪽에 A 페이싱인데 네, 요렇게까지 아주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음. 이렇게 좀 뭐라 하지? 프래그멘티드 된 이런 포텐셜까지는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잭만하고 그 책에 보면은 그 꼭 그 바이패스 트랙의 포텐셜을 보이고 음, 그걸 보고 나서 에블레이션 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잭만 네, 거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그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음,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잭만이 카테타를 그 우리 거하고 다른 걸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한 3, 4년 전에 그래서 하트리즘에 나온 게 있어요. 실제로 그 바이패스 그 트랙의 포텐셜이 거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1초 만에 잘렸으면 이게 되게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V하고 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A하고 V가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바이패스 트랙 포텐셜은 전혀 안 보이고 네, V가 되게 가깝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기보다 훨씬 가깝고 그래서 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에블레이션 할 때 좋아지는 데는 이런 포텐셜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보면은 뭐 A를 더 크게 만들고 에블레이션 하라고 밀러 책에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에블레이션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A가 더 작고 V가 더 큰 데에서 에블레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온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항상. 혹시 코멘트 없으세요? 추가로. 이명 선생님 뭐 추가 코멘트 없으세요? 내가 중간에 못 들어서 아, 뭐 예. 특별한 케이스 아니죠? 예, 네, 특별한 건 교수님.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건 선생님. 아니었습니다. 김문현 예, 선생님이 예. 지금 아마 에블레이션 빨리 끝난 케이스들 모으고 있나 봐요. 그 가서 보고. 빨리 끝난 케이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거든요. 그 W 시그널 좋거나 안에 이런 거 좀 이제 그런 거 눈에 좀 한 많이 1, 익혀두려고. 2초 안에 끝난 케이스들을 좀 EGM을 뽑아가지고 좀 보라고. 그래서 어, 거기 3, 4에 타키가 있을 때 샤프한 포텐셜이 AP 포텐셜 아닐까? 지금 여기에서 보인 3사에 보이는 거예요, 교수님. 그 여기. 가운데 샤프한 포텐셜 네, 하나 보이지? 네. 그 사이트 아니야? 음, 에브레젠 사이트가? 네, 결국 사이트 한 대는 여기가 맞긴 한데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댔을 때는 안 아까 정보영 보이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샤프한 어, 포텐셜은 없고 AV가 엄청 어, 가깝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되자마자 바로 오케이. 떨어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이는 레이저, AV 레이저의 정도가 네. 좋은 레이저예요, 저 정도가. 음, 음. 그러니까 에블레이션이 잘 되는 음, 정도의 레이저니까 눈에 익혀둬야지. 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